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요, 근저당권을 요구하기 전에는 저당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뭘 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어떻게 하냐?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뭐가 된다? 보장된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1년분에 하지 않고 모두 다 담보가 된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은 불확정 채권인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하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만약에 근저당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뭐로 봐버린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래서 저당권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1억을 빌렸다는 말이지만 근저당권은 뿌리 근자 0이죠. 0. 빠른 또 뭐죠? 땅이니까 뿌리니까 0부터 최고 얼마까지? 최고 3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얼마를 빌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갚으라고 하든지 경매를 청구하려면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값이 갚지 않는다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피담보채권의 불확정한 것을 확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우린 것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저당이라고 한다, 저당이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돼.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피담보채권을 확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죠. 이런 경우에 확정이 되고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요, 경매를 청구한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후에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나머지 근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3억 원을 채권 최고라고 하죠. 이 최고라고 하는 말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의미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그러니까 실제 등기는 3억인데 실제 채무액은 4억이다 이 말이죠. 경매대금은 5억이에요. 그래도 이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3억인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얼마를 갚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은 얼마다? 3억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제 채무액은 얼마다? 4억일 때 우리가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실제 채무 4. 그런데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얼마? 채권 최고액 3억.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